안녕하세요. 비어있는 책의 꾸미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6일 월요일입니다. 현충일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105일째 필사를 하는 날입니다. 저는 박완서 작가의 에세이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이 책을 통째로 필사하고 있고요. 지금 83쪽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시 손을 좀 풀고 필사 준비를 하고요. 40분부터 필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경님. 연휴의 끝날이네요, 벌써. 저는 연휴를 보내지 못했지만 지금쯤 또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은 날이긴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진짜 1년 내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도 이게 참 너무 어렵죠. 그래도 보통은 잘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오늘은 몸이 너무 힘들어서 필사를 하고 쉬려고요. 필사를 쉬면 좋은데 그거는 또 이렇게 좀 안 되네요. 이제 100일 지난 지 얼마나 됐다고 막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저는 이제 저와 또 필사를 하시는 분들 10분간 필사를 할 거고요. 중간에 제가 몇 분 남았는지 한 번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5분 7초 남았습니다.
왔었습니다. 저는 84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상은 무력이 사라지는 때, 이걸 적었습니다. 원래 무력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실 것 같고요. 저처럼 무력이 많은 사람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정말 무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별로 물질을, 그러니까 그 물성이 있는 것을 취했을 때, 갖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생기면 좋고, 그리고 그렇게 원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대신에 다른 거를 이제 좀 추구하는 게 있고요. 저의 경우는 무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있지요. 제가 무력이 있는 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왜 갖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그거를 풍족하게 가질 수가 없던 시대에 살았는데, 그 모두가 저희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게 바비 인형이 이제 막 나왔을 때였고, 여자애들이 막 어린이날 바비 인형을 선물 받고 이랬었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생이었고. 근데 그 바비 인형을 저도 엄마한테 조르고 졸라서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날 선물로 저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걸 백화점 가서 사주셨거든요. 백화점에 가서 그걸 사주셨고, 그때는 이제 저희가 가장 풍족할 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엄마가 이제 장사를 하셨었고, 그때는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바비 인형을 사달라고 했을 때 엄마가 어린이날 선물로 사주셨던 기억이 나고요. 그때 그래서 바비 인형의 그 긴 머리를 이제 막 그 단발로도 자르고 커트로도 자르고, 그래서 엄청 잘 갖고 놀았어요. 오래도록.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점점 크고 이렇게 성인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돈을 벌게 되고, 제가 필요한 걸 제가 사게 되고, 이런 시간들을 또 지나서 제가 결혼을 하고 또 직장을 다니고 아이를 낳고 막 이러면서 그 무력이라는 게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끊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연애할 때, 그리고 그 전에 막 제가 어떤 또 취미에 빠졌을 때, 산에 다니면서 그 산악 동호회에서 남편을 만났는데, 그 산악 동호회를 들면서는 산악 장비들이 또 이제 저의 위시 리스트가 된 거죠. 월급을 타면 이번 달에는 이거를 살 거야, 막 이제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품어두고 그렇게 살고, 아이를 낳으면서는 또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쁜 옷도 그렇고 어떤 필요한 것들,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사게 되고, 첫째를 키우고 한
19개월 차로 둘째가 태어났는데요. 정말 육아용품은 1년이 지나면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죠. 확확 변하고 더 편리해지고 막 이랬던 시기를 지났죠. 그런데 제가 무력이 조금씩 사라지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게 신기하기도 하고, 이 무력이 평생 가면 어떡하지? 평생 갈 것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채워도 끝이 없고 그 만족감은 정말 아주 잠깐이잖아요. 이제 예외도 있기는 하죠. 무언가를 하나 샀을 때 굉장한 큰 만족도가 진짜 오래 가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새로운 물건을 갖고 싶어 하고 더 좋은 게 보이고, 그리고 저의 특성상 물건을 보면 그 쓰임새를 조금 잘 아는 그런 타고난 어떤 게 있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보면 이걸 어디에 써야 될지를 좀 단번에 아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별자리, 제가 점을 본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그분이 제 별자리를 보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물건을 봤을 때 그냥 단번에 안 돼요. 이 물건을 어디에 쓰는 게 제일 좋을지를 단번에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들었던 생각이, 저는 정말 어떤 물건을 봤을 때 그 쓰임이 보이지 않으면 그 물건을 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예뻐서 사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천에 하나 정도? 천이라고 하니까 너무 많네요. 그런데 여하튼 간에 장식품도 그냥 장식으로 어딘가에 처박아 두거나 장식장을 꾸미거나 이런 용도로 사지는 않고요. 저는 그 장식도 어디에 어떤 장식으로 이용할지 이걸 조금 생각하고 사는데, 여하튼 그 소리 들었을 때 제가 그래서 나는 물건을 좋아하기도 하고 갖고 싶은 욕심도 생기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재활용 박스 이런 거를 좀 그냥 버리지 못하고 뭐 어디 쓸지가 막 생각나니까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물건이 좀 쌓이게 되죠. 그런데 제가 이게 이제 조금씩 사라지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그 전세 대란이 나면서 집을, 융자를 받아서 집을 사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 이제 융자가 많기도 했지만 어쨌든 저희 집이 새로 생긴 거였잖아요. 그때부터 조금 제가 이 물건에 대한 욕심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물건을 좋아하고 물건의 속성에 대해서 좀 알고 이런 사람도 어떤 이 만족이라는 거에 따라서 내가 이게 좀 바뀔 수 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 막 그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아기가 맛있게 무언가를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는 말. 그리고 정말 저희 나라는 그렇죠. 집이라는 거에 대해서. 특히 저희 세대나 저희 부모 세대는 집이라는 존재가 진짜 거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이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산다고 봐도 맞을 만큼 집에 대한 애착이 있고 막 갖고 싶고
그거를 이루려고 하는 어떤 목표가 되기도 했잖아요. 내 집이 생기고 나서는 내가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막 그런 소리를 저는 저희 엄마가 그렇게 하는 소리를 들었고, 저희 엄마가 진짜 어렵게 힘들게 돈을 정말 모으고 모아서 집을 마련했던 게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성인이 돼서 그 시간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때 제 방이 처음 생겼고 이제 수세식 화장실이 처음 생기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냥 머리로 많이 이해가 갔죠. 아, 우리 엄마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집을 전세에서 이렇게 많이 이사를 다니다가 진짜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을 마련하게 됐을 때 빚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걸 떠나서 제가 무력이 조금씩 없어지는 걸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본 거죠. 이게 무력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어떤 허한 그런 것들이 좀 채워질 때 소멸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여러분 그 국민 영수증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예전에 그 하여튼간에 김생민이 좀 짠돌이 이런 이미지로 이렇게 나왔을 때부터 됐던 거고 지금은 이제 시즌2로 돼서 송은이하고 이제 김숙이 나와서 같이 하는 프로가 있는데 그때도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그때 김생민 씨가 얘기했을 때 그 영수증을 보고 판단을 해주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뭐 하루에 일과를 끝내고 편의점에 가서 맥주를 한 캔 딱 사서 마시는 게 이 완전 힐링이 되는 그런 포인트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랬을 때 한 캔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이제 한 캔, 두 캔, 세 캔, 네 캔 막 이렇게 4개 10,000원이니까 그렇게 4개까지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알뜰하게 영수증을 보내오는 사람이 있고 좀 과소비 그 사람의 어떤 수입에 있어서는 과소비를 하는 사람의 영수증이 오기도 할 때가 있는데 그 과소비의 경우 김생민 씨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마음이 허했군요. 이것은 이 맥주를 먹고 싶어서라기보다는 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한 행동이죠.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쓰고 제가 무력을 채우고 이런 것들이 마음이 허한 경우도 있었던 거죠. 실제로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사는 경우도 물론 있죠.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돈이 비싼, 가격이 비싼 물건이든 아니면 아주 작은 뭐 1,000원짜리 물건이든 필요하지 않은데도 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가 바로 그 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한 어떤 게 좀 컸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르게 풀어야 되는 건데 허한 마음을 물건으로 채우는 거죠. 그러니 그게 채워지겠냐고요. 물건을 사고 나서 어디 다른 데다 두면 또 안 보이고 못 찾게 되고 새로운 물건들은 계속 나오죠. 그게 이제 뭐 물건일 수도 있고 옷일 수도 있고 어떤 누군가한테는 먹는 것일 수도 있겠죠.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이 영혼이 좀 피폐해질 때
우리는 무력이 생기는구나. 저의 경우는 그렇구나. 그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새 제가 오늘 이제 한 주 명상을 쓰게 된 게 어제 아울렛에 쇼핑을 갔는데요. 남편의 옷을 좀 사야 돼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남편을 만나기 전에, 남편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도착해서 거기를 이렇게 휘 둘러보는데 별로 사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를 1년에 그래도 몇 번 가는 곳이었어서 거길 가면 사고 싶은 게 있거든요. 아, 저걸 사면 좋겠다. 저걸 입으면 좋겠다. 저거 나한테 꼭 필요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마음에서 막 샘이 솟았었거든요. 물론 다 사지를 못하니까 아, 저걸 사면 좋을 텐데. 다음엔 꼭 사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생각에서 제가 그곳을 둘러보고 아이 쇼핑을 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많았었죠. 그런 경우가. 그래서 가격을 보거나 개수를 보거나 해가지고 줄여서 한두 개를 사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필요해서 사러 갔던 것만 사고 오는 경우가 있고 막 이제 여러 일들이 있었죠. 근데 어제는 정말로 봐도 별 이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쁘지 않아서는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휘 둘러보는데 분명히 예쁜데 저걸 막 사고 싶은 생각은 별로 안 들어서 예전엔 안 그랬는데 왜 그러지? 저걸 별로 갖고 싶은 생각이 없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 생각이 아주 많이 들더라고요. 아, 저걸 입고 어디 나갈 만한 그것도 없기도 하고, 그리고 집에 또 옷들이 있고. 근데 제가 봄에 그 옷장을 완전히 대대적으로 비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옷장이 되게 헐렁헐렁한 상태인데 그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유튜브도 보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도 좀 많이 따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헐렁헐렁해진 옷장을 다시 채우고 싶지 않은 마음이 좀 컸고, 그리고 그게 없어도 제 마음이 좀 풍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이렇게 막 물건을 갖고 싶고 계속 채웠던 게 정말 마음이랑 영향이 있겠구나. 저는 요새 이 새벽 필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만족도가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은 날도 해야 하는 의무를 제가 느끼기는 하지만 근데 이게 따로 어떤 비용이 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휴대폰을 켜서 충전이 되어 있던 휴대폰을 켜서 제가 읽던 책을 필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만족도가 크고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고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으로 채우지 않아도 제 마음이 많이 풍족한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또 한 번 느꼈죠. 아, 내가 무력이 없어지는 때가 나의 마음이 좀 풍족해지는 때였구나. 그거를 다시 한번 느낀 거예요. 어제 그렇게 아울렛에 쇼핑을 간 것도 너무 오랜만이었고 그동안 가고 싶은 마음도 별로 안 들었던 거였죠, 저한테. 그래서 이 무력이 없어지는 때를 아마 저처럼 물건을 좋아하거나 이랬던 분들이 느끼실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걸 조금 더 빨리 찾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조금 들더라고요. 그동안에 쓸데없이 산 물건들도 제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게 돈의 이제 가격을 떠나서요. 저처럼 물건 좋아하고 예쁜 거 좋아하고 더군다나 그 쓰임을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욕심이 되게 많았던 거죠. 그런데 그 욕심은 채워도 진짜 만족이 안 되는 욕심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몰랐다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영혼적으로 채워지는 거를 발견하고 나니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새벽 필사를 하면서 저의 많은 부분이 채워지고 있어서 굉장히 큰 만족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어떤 그런 마음을 채우는 일, 그런 것들을 좀 찾으시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무료 얘기하다가 막 새나가기도 하고 이랬지만요. 결론은 기승전결, 결에서 결은 새벽 필사가 저에게는 큰 만족을 준다 였습니다. 그래서 네, 하길 잘했다. 새벽 필사를 하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또 들었고요.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저한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혼자 하는 시간이 만약에 더 길었다면 못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침에 오시는 분들,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구독해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하여튼간에 저에게 되게 힘이 되고, 그러면서 저도 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좀 힘이 되는 존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오늘 월요일인데도 연휴라서 일요일 같은 기분이네요. 날은 약간 흐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서로 힘이 되는 존재가 되기로 해요. 으쌰 으쌰 으쌰. 저는 내일 다시 필사하러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